현재 뉴스에서도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데, 사실 이제 형사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검찰과 경찰 같은 이제 수사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 아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이 뭐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공수처법에서도 살짝 좀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볼 겸 해서 그래서 이제 조문을 좀 보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제 어 검찰에서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헌법소송적인 절차적인 부분 알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리트의 약간 배경 지식도 있고 뭐 피셋이나 이런 것에서도 배경 지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적인 절차를 좀 알고 계신다면 아마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이내로 좀 짧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와 이의신청 관련된 조문들이 있어요. 이게 245조 6을 보시면 어, 사법경찰관은 이제 송부한 날부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이제 사건을 이제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죠. 또한 이제 245조 7을 보시면, 그런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의 신청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조문상에서도 이의 신청 기간도 이게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싶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불송치를 하고, 이제 검사가 그냥 이제 서류를 반환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이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상호 준칙 관련된 건데, 54조를 보시면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 54조를 조금 볼게요. 54조를 보시면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이제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이제 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소속 상급 경찰관사 서장,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장에게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듯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어, 현 이제 의석 다수 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그런 이제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살라미 전술을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살라미로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법 조문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방법들이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판례를 조금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판례를 보시면 이게 헌법재판소법인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데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걸 이제 예시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례가 한번 변경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열거적인 규정으로 보다가 지금이 이제 어, 예시적인 규정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 또 다른 판례도 또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인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이제 수행한다라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송이 있었습니다. 헌마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 소송 중에 권리 구조의 헌법 소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유언 확인에서 실제로 이게 법무부 장관의 의견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인용이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법무부 장관 의견이지만 공소 제기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국가에 있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통하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 형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다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인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공소제의 권한과 더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도 실제로 이게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인지도 사실 의문스러운 건 사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판례를 봤을 때도 아까 246조가 뭐였었죠? 이제 그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수사 관련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해석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권한 부여 문제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고 그걸 이제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진짜 헌법에서 이제 요구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무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현재 검찰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다툰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거의 뭐 제가 뭐 하여튼 거의 엄청난 어릴 때 이쪽 2005년도 6년도 뭐 초등학교 때 뭐 제가 그 정도 나이 때쯤에도 권한쟁의로 다툰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도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권한쟁의가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하나의 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수사 관련된 것도 있긴 있고 그다음에 검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조문에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시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부분들 모두 다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제 헌법기관들을 조금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검수완박인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로 수사가 이제 분산이 되면 검찰에서 이제 기간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권한쟁의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그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다툰다? 이거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거든요. 좀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도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어느 편에 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가 더 낫냐 이런 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 필요한 것도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을 했던 것들도 되게 좀 많았었잖아요. 뭐 김학의 전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것도 많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다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력 다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알력 다툼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 민생 경제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다 파탄이 난 상태고 저도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워낙 너무 이제 세금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업을 이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도 종소세 신고도 5월 달부터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세무사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국민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하면 좋은데 물론 이런 것도 이런 뭐 부분들도 정말 이제 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당인 이제 그런 이제 다수당에서 사실 이제 검수완박 이런 것도 이제 또 살라미 전술이란 걸 통해 가지고 국회 회기를 쪼개서 이제 필리버스를 막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또 하겠다. 공수처도 사실 살라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 전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치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런 내용 그겁니다. 이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수완박 관련된 부분에서 1차적 종결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조금 미완인 상태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